덧셈 정리라고 하고 요 바로 앞 단원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죠.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했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 중에 뭐 책을 읽다 보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몬티올 패러독스 혹시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니? 아마 절반 정도는 몬티올 딜레마, 몬티올 패러독스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시면 뭐 베이지 정리라고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지금은 우리가 직관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 제가 어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두 글자로 수학 시간에는 시행이라고 하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고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문장으로 물어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짝수이고 소수인 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냥 6분의 1 아니야?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2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짝수이고 소수인 수가 나올 확률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중에 2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라고 아마 답을 할 거야. 예,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생각하고 대답. 자,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소수일 확률. 왠지 얼마일 것 같니? 내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약간 이 국어적으로 독해가 정확히 되는 분들이면 아마도 얼마라고 답할까? 3분의 1이라고 아마 답하고 싶지 않니? 근데 왜 3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냐면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행으로 관찰된 결과는 2, 4, 6 중에 하나지. 2, 4, 6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소수일 확률은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분의 1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그렇게 구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예시를 적어드린 건 둘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조건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위에는 짝수이고 소수인 수가 나올 확률이면 6분의 1이고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표본 공간 자체가 바뀐 거야. 원래 주사위 눈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지. 6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더라도 6가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2, 4, 6만 생각한 거 아닙니까? 표본 공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그냥 전제 조건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전제 조건 자체가. 그럼 제가 정의는 여러분들 책에 써 있는데 어떤 두 사건이 이렇게 있다.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조건에서 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봐봐. 이 앞에 멘트가 없다. 주사위 던졌어. 소수일 확률은 얼마지? 2분의 1이지? 2, 3, 5가 소수니까. 맞죠? 그리고 그냥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짝수이고 소수일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당신들이 얘기를 했지.
근데 문장을 조금 바꿔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숫자가 소수일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엄연히 국어적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면 수학적인 확률이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은 그냥 문제를 두 번째 줄 정도까지 읽어보시면 그냥 조건부 확률인 거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통 때라는 게 써 있습니다. 때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바보같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건 아니고 그건 어떤 시행을 했다는 얘기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다, 나왔을 때 이런 멘트가 있으면 다 조건부 확률을 간주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기호로서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 B 이렇게. 그럼 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 얘는 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B. 우리 영어 시간에 수동태 다 배웠지. A가 주어졌을 때 B. P, B, 기분 A라고 보통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 간다라고 하면 선생님들마다 읽는 건 좀 다를 거예요. P, B, 바 A라고 읽으시는 선생님도 있겠고, P, B, 컷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겠고, 그냥 대학교식으로 P, B, 기분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영어들 다 잘 아시잖아.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P, B, 기분 A.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제가 들어드린 예시로 그대로 식을 작성을 해볼게. 이제 결국은 수학 시간이니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자,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제가 A라고 해봅시다.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이니까 P, A 기분 B죠. 병신. P, B 기분 A지. 영어를 못해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제가 약을 너무 센 걸 먹었나 봐. 내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일어난 사건이지. P, B 기분 A를 제가 구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3분의 1. 근데 여기서 3은 뭘까? 짝수의 눈. 2, 4, 6 중에서만 생각한 거 아니야? 1은 뭐지?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한 개니까. 맞죠?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표본 공간이 제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짝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짝수의 눈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3개라고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쓴 1은 뭐냐면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2 하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로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NA가 분모에 와야 되고 NS가 아니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 다음에 분자에는 A, B 동시에 만족하는 거. 짝수이면서 소수인. 이걸 적은 거죠. 자, 보통 조건 방률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이제 표를 작성해서 구할 때 이 첫 번째 식을 많이 쓰고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 두 번째는 제가 분모 분자를 다 NS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니? PA죠, PA.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PA입니다. 얘는 PA 교 B가 되겠죠. 이게 조건 방률을 이해하는 두 번째 식. 자, 각각은 두 번째 식은 식으로 계산할 때 주로 쓰는 식이고, 표를 작성해서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확률을 좀 편안하게 구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을 많이 씁니다. 아니, 그럼 언제 표를 쓰고 언제 식을 쓰나요? 라고 하면 표를 작성할 때는 보통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몇 명, 몇 퍼센트, 비율 등이 주어지면 표를 작성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네, 이런 멘트가 없다라고 하면 식으로 계산하는 게 보통 더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됐죠?
그냥 얘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이 기호 자체가 여기 서 있는 얘는 그냥 이런 나눗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이런 느낌이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분에 결국은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저는 수업 중에는 그냥 뭐 P, B, B 바 A라고 읽거나 P, B 기분 A 뭐 이런 식으로 읽거나 할게. 자, 일단은 제가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이 다음 독립사건 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계산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을 거예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일단 얘는 사건 A, B가 뭔지는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계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그럼 결국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 여 사건의 확률이 0.6이니까 A 합 B는 0.4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얘는 이미 구했구나. 죄송. 바본가? 자, 얘는 0.4라고 구했고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0.4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자,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그럼 PA 교비는 얼마? 0.1 나오겠지? 그냥 간단한 계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방금 배웠던 거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분의 A, B가 모두 일어날 확률. 자, 그럼 얘는 바로 앞에서 0.1이라고 구했고 얘는 문제 0.3이라고 주어졌고 3분의 1. 자, 됐죠? 자, 두 번째도 계산이에요. 그럼 얘는 0.4라고 주어졌고 요 놈은 P, B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얘가 0.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이 관계식은 PA 교 B가 0.2 PB라는 얘기고 자, 방정식 풀어내시면 돼요. 마지막에 PA 합 B가 0.6이라고 주어졌는데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가 되겠지. 지금 여기 이 조건 방위를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곱셈 정리랑 덧셈 정리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의 더 확률을 구하는 걸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덧셈 정리죠. 지금 덧셈 정리인데 여기서 이거 자리에 뭐 쓰면 돼? 0.2 PB. 그 뭐 얼마나 쉬워. 그럼 얘랑 계산하면 0.8 PB. 그러니까 0.4 넘기면 0.2. 그럼 PB는 8분의 2니까 4분의 1이고 0.25라고 쓰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PB 구했으니까 여기다 0.25 집어넣으면 0.045가 되겠네. 얘는. 자, PB 구했고 PA 교비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PB 바 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죠. 400분의 45인가? 400분의 45가 얼마야? 잠깐, 뭐 제대로 구한 거 맞니? 0.25. 이거 잘못 구하지 않았어? 이거 왜 0.045야? 정신병자네. 얘가 0.25니까 얘랑 곱하면 0.05죠? 죄송.
80분의 1 맞니? 아니 잠깐만. PA가 0.49. 아 0.05잖아. 자, 8분의 1이니까 0.125 나와야 되죠.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일단 계산이 되나만 한번 봅시다. 바로 옆에 유제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이다. 지금 첫 번째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다. 자, 제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요 마지막 세 번째 줄 멘트만 보더라도 조건 방률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명을 뽑아서 확인했더니 남학생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지. 그리고 얘는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표를 작성하는 게 훨씬 유리한 형태입니다. 그럼 제가 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보여드릴게. 지금 여기 네 번째 줄까지 쫙 읽어보면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남자냐 여자냐랑 안경을 썼냐 안 썼냐 두 개가 중요한 거죠. 그럼 가로 세로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돼. 남자 여자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자, 이렇게 작성하는 걸 이제 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합을 써볼게. 이제 빈칸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의 20%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지. 이 학생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전체 학생이.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를 때는 적절하게 전체 학생 수를 일단 미지수로 둡니다. 전체 인원을 미지수 적절히. 지금 여기 보면 60%, 20%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그냥 저는 전체 학생을 100명이라고 할게. 어차피 이건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확률은 똑같이 나옵니다. 전체 학생을 그냥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다. 그럼 이 자리가 안경을 썼고 남자니까 여기가 20명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학생을 제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자가 60명이에요. 그럼 여자는 자동으로 40명이 되겠죠. 지금 흰색으로 쓴 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냥 표로 작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암산을 해보면, 그러면 남자가 60명인데 그중에 20명이 안경을 썼으면 40명은 안경을 안 쓴 거죠. 이 자리는 못 채울 것 같아. 자, 이게 표를 작성한 거예요. 했고, 결국은 조건 방률이라는 게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로 가면 되죠. 분모. 그럼 일어난 사건이 뭐냐? 제가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라고 했어요.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뭐를 써야 되냐?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 60명 중에 20명이 지금 안경을 쓴 남자인 거죠. 3분의 1이지, 3분의 1. 표를 작성을 하면 얘는 표를 작성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나온 거고, 자, 요까지 되지? 자, 여기는 유제를 제가 하나 더 볼게요. 그럼 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 지금 유제 6-5번 같은 경우는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뭐 몇 명이냐, 비율이냐, 퍼센트냐 이런 표현 안 나왔죠. 이 경우는 그냥
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으로 더 편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았다.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였다.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걸 A라고 해볼게. 그럼 A라는 사건은 3의 배수인 사건을 제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근데 이 수가 2의 배수 중에 뽑혔을 확률. 그럼 2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였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확률은 PA분의 B로 구해달라고 했죠. PA는 자 3의 배수일 확률입니다. 3의 배수일 확률. 3의 배수일 확률이 얼마죠 지금? 20장 중에 6개지. 한 장을 뽑았는데 20장의 카드 중에 3의 배수일 확률은 자 1부터 20까지 중에 3의 배수가 6개 있으니까 20분의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를 써야 되냐? 분자에는 3의 배수였을 때 이 중에 2의 배수가 뽑혔을 확률을 2의 배수 중에서 뽑혔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일 확률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지. 3의 배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3의 배수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그 안에서 다시 2의 배수여야 되니까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면 6의 배수일 확률. 6의 배수가 몇 개? 3개 있죠, 3개. 2분의 1. 자, 됐습니까? 이거는 근데 딱 보더라도 표를 작성하기가 좀 애매해요. 방금 전 필수 예제는 남자냐 여자냐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인데 얘는 좀 애매하지? 애매합니다. 뭐 3의 배수, 2의 배수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시면 적절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어느 걸 써야 되는지는. 자, 6-3번. 자, 주머니에 흰 공이 7개, 붉은 공이 3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넷, 다, 7개. 붉은 공이 3개. 공은 일단 10개 있네요. 10개 있는데 이 중에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지금 1번 문제가 거의 비슷한데 1번에서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라고 했고 2번에서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통계에서 다시 배울 용어긴 하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10개의 공 중에 공 하나를 꺼내고 확인하고 갖다 버리고 공 하나를 또 꺼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내가 공을 하나 꺼내는 거랑 두 번째 공을 하나 꺼냈을 때는 공의 개수도 다르고 상황이 달라지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이란 말은 그냥 뽑는다라는 뜻이고 이건 확률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둘은 확률이 다르게 나오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씩 공을 꺼내서 확인하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제가 공을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잘 섞어서 또 공을 하나 꺼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원상 복귀된 거죠. 이 상태가. 이런 경우는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 놓고 다시 뽑는 거. 자,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 이렇게 용어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확률을 구해볼게요.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서 하나를 꺼내는데 흰 공일 확률이 얼마니? 10분의 7이지. 10분의 7입니다. 자, 그럼 흰 공을 뽑았어. 그럼 흰 공이 하나 줄어들었겠죠?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를 시켜놓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또 공을 꺼내는데 또 흰 공일 확률. 그럼 얘는 흰 공인 경우가 얼마입니까? 9분의 6이지. 흰 공을 꺼낼 확률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고 당연히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야겠죠. 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을 하나 당부하면
해설지를 보면 굉장히 조건부 확률을 약간 복잡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 확률 구하는 게. 근데 일단 선행을 할 때는 식을 정확하게 세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 계산. 이게 처음 흰공을 뽑을 확률 맞죠? 맞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럼 흰공 하나는 없어진 거고 두 번째 흰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6이겠지. 6이고 두 사건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야겠지.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 3으로 약분하면 자, 15분의 7이 나오겠고 됐죠?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꺼낸 공이 모두 흰공일 확률. 그럼 처음에 흰공을 꺼낼 확률도 10분의 7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거니까 얘도 확률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또 10분의 7이겠죠. 자, 이렇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확률이 다르게 나온다 라는 거 정도. 다시 당부하는데 답지에 나온 그 식을 정확하게 조건부 확률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처음에는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식을 작성하는 건 우리가 실제 학교 시험을 볼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본 문제 6-4번. 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 A에서 임의로 1개를 뽑고 그 다음에 B가 임의로 1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럼 마지막에 멘트가 한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 원상복구 시켜놓는 게 아니니까 얘는 지금 비복원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대로 만들어 두는 건 복원 추출이고 얘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자, 그러면 A가 먼저 뽑는다라고 했지. A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B가 임의로 1개를 뽑는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그럼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그냥 10분의 3이죠. 그렇지 않아?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3개라며. 그냥 10분의 3입니다. 얘는 뭐 계산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중요하냐?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왜 두 가지냐? A도 당첨 제비를 뽑고 B도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고, 또는 A는 꽝을 뽑았는데 B는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죠. 자연스럽게 케이스가 두 개란 얘기지. 그리고 둘은 동시에 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죠. 마지막에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하시면 돼.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지. 맞아? 근데 원상복구 시켜 놓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B가 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제 제비는 하나가 줄어들었어. 그죠? 제비는 하나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 당첨 제비는 몇 개야? 2개지. A가 하나 뽑아갔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확률이 A, B가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자, 얘는 A는 꽝. A가 꽝이 되려면 10분의 7이죠. 3개는 당첨 제비라고 했고 7개는 꽝이니까. 그 다음에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이제 제비는 9개로 줄었고 여전히 당첨 제비는 3개겠지. 그리고 둘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더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분모는 90이 되겠고 앞에는 6이고, 자, 90분의 27이죠. 90분의 27이니까 9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행에서 A랑 B는 확률의 유불리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생각의 관성대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 뽑는 사람이 왠지 유리할 것 같지만 처음에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결국 당첨될 확률은 똑같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지금. 비복원 추출일 때. 비복원 추출일 때. 됐어요. 바로 옆에 거 한번 풀어봐. 뭐 어떤 사건을 A 전까지는 워밍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6-5번. 보통 여기서부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주머니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2개가 들어있다. 흰 공이 이렇게 3개가 있고 붉은 공이 2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조사한 후에 되돌려 놓고 조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복원 추출이죠. 원상 복구시켜 놓는 겁니다. 상태를 그대로. 이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은 다음 주머니에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이때 2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는 확률을 구하여라. 자,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일단 마지막 멘트만 봤을 때는 뭘 쓰는 게 좋아 보이니? 여사건을 쓰는 게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때 2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라는 거의 정반대는 뭘까요, 그럼? 모두 붉은 공이죠. 얘랑 반대는. 여기까지 되지. 그럼 나는 전체에서 쟤를 빼는 게 좀 이쁘지 않을까? 전체에서 쟤를 좀 빼는 게 이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나중에 답지 보시면 막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 식을 세우는 건 나중에 하고 여기는 계산만 먼저 할 수 있으면 돼.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먼저 제가 공을 하나 꺼낼 거야. 근데 공을 하나 꺼내려고 봤더니 사건이 2종류 있지 않습니까?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붉은 공을 꺼낼 수도 있죠. 그럼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꺼낸 공이, 처음 꺼낸 공이 흰 공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처음 공이 붉은 공인 경우가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처음 공이 흰 공을 뽑았다. 제가 이 5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5분의 3이지. 당연히 흰 공의 개수가 많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흰 공을 뽑아서 확인했는데 흰 공이네? 그러면 흰 공을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추가. 한 후에 6개의 공, 이제 공이 6개가 된 거죠, 그럼. 2개의 공을 꺼내는데 나는 2개 모두 붉은 공 꺼내는 경우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처음 흰 공을 뽑는 확률이 5분의 3이고 흰 공을 뽑으면 흰 공의 개수가 4개로 늘어났고 이제 여기서 6개 중에 2개를 뽑을 텐데 모두 붉은 공을 뽑는다라는 건 EC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헷갈리지? 자, 이게 25분의 1이 나오겠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처음에 뽑은 공이 붉은 공이다. 붉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겠죠. 원래 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처음에 뽑은 공이 붉은 공이면 같은 색깔의 공을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뽑을 텐데 뽑고 나서 봤더니 둘 다 붉은 공을 뽑는다라고 하면 3C2죠, 이번엔. 붉은 공이 3개입니다. 맞죠? 그럼 둘은 지금 동시에는 일어날 수 없지. 처음 뽑은 공이 흰 공이면서 붉은 공일 수는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이게 2개 모두 붉은 공을 뽑을 확률이 되겠고요. 근데 정반대되는 경우에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1에서 빼야겠죠. 25분의 22. 자,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울 거야. 바로 옆에 게 풀어봐. 6-8번. 자, 상자에 흰 공 5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다. 뭐 흰 공이 5개가 이렇게 있대요. 검은 공 1개가 있고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낸 후 되돌려 넣지 않고 다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나중에 꺼낸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개죠. 일단 비복은 추출입니다. 처음에 두 개를 뽑을 거야. 처음에 두 개를 뽑을 텐데 처음에 뽑은 두 개가 모두 흰 공인 경우 흰 공 두 개 뽑는 경우가 있겠고 처음에 두 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처음에 흰 공 두 개를 뽑을 확률은 제가 6개 중에 공 2개 선택할 텐데 흰 공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요. 자, 그럼 처음에 흰 공 2개를 뽑았어. 뽑았으면 얘는 지금 없어. 없는데 다시 2개를 뽑았을 때 모두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다시 공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 뽑아야 되죠. 맞습니까? 자, OC는 자, 이게 3분의 1 나오겠고 맞죠? 자, 두 번째는 처음에 뽑았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다. 자,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5개 중에 하나, 검은 공 1개 중에 하나 뽑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두 번째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다 흰 공밖에 없네. 이렇게 뽑는 경우. 자, 얘는 1이죠.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2개 더 하시면 되니까 3분의 2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조금씩 어렵게 조건을 자, 얘는 상자 A랑 B가 있는데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가 있고 붉은 공이 4개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가 있고 붉은 공이 2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임의로 한 개를 택하고 택한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자, 지금 이 멘트를 좀 앞으로 수학에서 많이 볼 텐데 지금 결국 상자가 2개가 있는 거죠.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라는 표현은 수학에서 두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상자를 선택할 확률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상자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앞으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상자가 2개든 3개든 4개가 됐든 각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다 똑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1번은 흰 공 1개, 붉은 공 1개가 나올 확률. 그럼 얘는 케이스가 2개 아니야? 첫 번째는 상자 A를 선택하고 흰 공 하나, 붉은 공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상자 B를 선택해서 공을 뽑았는데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제가 임의로 한 개의 상자를 선택하는데 A 상자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지. 확률 똑같다며. 그럼 A 상자를 선택했는데 그럼 여기 공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 나와야 되니까 흰 공 2개 중에 하나, 붉은 공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되지. 자, 이 C는 2니까 얘랑 약분될 거고요. 6C는 15분의 4 나오겠네. 자,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이제 두 번째, B를 선택할 확률.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죠. 근데 B는 공이 5개밖에 없습니다. 5개 중에 2개를 뽑을 텐데 흰 공 하나, 흰 공 3개 중에 하나, 붉은 공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야겠죠. 또 얘는 약분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확률 얼마 나옵니까? 둘이 더하면 얘는 30분의 8이고 30분의 9니까 30분의 17 나오겠죠. 더하시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더해야겠지. 자, 그럼 1번은 이제 자연스럽게 확률을 구한 거고 2번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식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온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 1개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시행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 수능 보는 그날까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에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이 일어난 사건이 항상 분모로 가는 거잖아. 얘가 그냥 분모에 위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랬더니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 관계식을 써볼 텐데 이 붉은색으로 쓰는 관계식의 이 전체 형태를 잘 봐. 나온 공이 1개, 흰 공 1개, 붉은 공 1개 나올 확률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분모에 쓴 게 흰 공 1개, 붉은 공 1개 뽑을 확률이지. 이거 분에 마지막에 분자는 뭘 써야 되냐? 택한 상자가 A일 확률을 써야 되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형태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 항상 구하다 보면 늘 이런 모양이 나와요. 어떤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 내가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이 분자.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3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모양. 그냥 이런 형태 자체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로 가는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내가 기대하는 거 택한 상자가 A인 사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더하기 이게 분모로 간 거고 이게 다시 분자로 온 거죠. 늘 이 모양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네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네모 더한 거분의 동그라미죠. 자, 마지막은 계산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제가 30을 곱하면 얘는 8, 얘는 9, 얘는 8. 자, 17분의 8 나오겠지. 17분의 8. 됐습니까? 자, 이것도 옆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6-9번. 자, 정육면체 6개의 정육면체가 뭔지는 알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고 6개의 면의 숫자 111, 2, 얘는 1, 3개, 2, 3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 B는 1이 4번, 2가 2번 적혀 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여. 여기도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여 라고 했는데 그럼 주사위 A나 B를 선택할 확률은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고 택하여 2번 던졌더니 모두 1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선택한 주사위가 A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케이스가 지금 2개죠. A를 선택하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 1,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는데 주사위를 던졌더니 1, 1,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임의로 선택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A를 선택했는데 A는 지금 1, 1, 1, 2, 2, 2, 1 반, 2 반 적혀 있지. 여기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럼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자, 이게 A를 선택하고 1, 1이 나올 확률이고 두 번째는 B를 선택하고 1이 나왔다. B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1이 나올 확률 자체가 3분의 2지. 1이 4면에 적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두 번 모두 1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어난 사건이지.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A 선택하고 1, 1, B 선택하고 1, 1. 이게 분모로 가야 되고 분자에는 선택한 주사위가 A,
늘 이 모양. 자, 분모 분자에 뭐 곱할까? 그냥 72. 여기 9 되겠고, 9 되겠고, 16 되겠고. 자, 25분의 9 나오겠네. 네, 됐습니까? 이 형태를 잘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그나마 상자가 2개지만 상자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구한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조건부 확률이면 여기가 해당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된다면 거의 뭐 100% 출제되는 형태가 6-7번 같은 경우에요. 물론 여기는 불량품이니 정상품이니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암 환자 진단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암컷, 수컷으로 낼 수도 있고. 지금 얘는 전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2대의 기계 A, B가 각각 전체의 40%, 전체의 60%.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랜덤으로 이 볼트를 선택했을 때 A 회사 제품이랑률이 10분의 4라는 얘기고 B 회사 제품이랑률이 10분의 6이라는 얘기예요. 생산량의 그 B가 다르니까. 자, 근데 각 기계에 생산된 제품의 5%, 3%는 불량품이라고 한다. 자,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랑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케이스가 2개일 것 같아.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는데 그게 A 회사이면서 A 기계를 선택을 하고 불량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봤더니 B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택이 되고 불량인 경우가 있겠고,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럼 내가 그냥 선택을 했을 때 A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이랑률이면 40%라고 했으니까 10분의 4죠. 10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A 회사는 몇 %가 불량이래? 5%. 제가 지금 1번에 적은 게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A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이면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한 거고, 두 번째는 B 기계 제품이면서 불량품일 확률. 여기는 3%만 불량이다. 자, 일단 약분을 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둘 더하면 되니까 1000분의 38 나오겠지. 1000분의 38이면 0.038이죠.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고요. 2번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지금. 근데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하나 꺼냈는데 불량품일 때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에 가면 된다고. 내가 뽑았는데 불량품일 확률이 분모로 가면 되니까 불량품일 확률은 이거 더하기 약분은 나중에 할게. 이게 분모로 가야 되고, 분자에는 이 제품이 기계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니까 A를 선택하고 불량일 확률, 얘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다 1000 곱하시면 38분의 20 나오죠. 19분의 10 나오겠네요. 19분의 10. 됐습니까? 자, 요 바로 옆에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오. 멘트가 좀 어렵죠, 여기가. 일반 확률이랑 좀 다릅니다, 분명히. 혹시 훨씬 복잡해요. 웬 병아리 감별사니. 자, 병아리 감별사는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으로, 암컷 중에서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한다고 한다. 왜 잘못하죠? 그냥 뭐 호르몬 이런 거 알아보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알아보나 봐. 자,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 중에서 수컷이 40, 암컷이 60. 왜 암컷이 많지? 뭐 아무튼 많대. 이 부화장에는 수컷은 40%고 암컷이 60%라고는 뭐 주어졌습니다.
이게 요 문제랑 비슷한 게 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정상인인데 암 진단을 받았냐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자 여기 나오는 확률은 사실 실제 통계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실제로는 암컷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 병아리 감별사가 이 부화장에 가서 병아리를 감별을 했어. 감별을 했더니 수컷으로 판정을 했대요. 그럼 수컷으로 판정을 하면 무조건 수컷이니? 지금 위에 보면 알겠지만 오판을 할 수도 있죠.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수컷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야. 수컷으로 판정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수컷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진짜 제가 수컷을 선택을 하고 부화장에서 수컷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암컷을 선택을 했어. 암컷을 선택으로 했는데 수컷으로 내가 오판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지. 수컷으로 판정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컷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는 제가 랜덤으로 이 부화장에서 병아리 한 마리를 골랐는데 수컷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10분의 4겠죠. 이 부화장의 40%가 수컷이라고 했으니까 수컷을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4입니다. 자, 근데 수컷을 수컷이라고 판정할 확률. 에이. 자, 그러면 이 병아리 감별사는 수컷을 내가 선택했는데 이 중에 2%는 암컷으로 잘못 판정한다라고 했어요. 2%를 잘못 판정한다는 얘기는 98%는 제대로 판정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만 오판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컷을 선택하고 수컷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2%만 오판이니까 98% 확률로 저는 제대로 수컷으로 판정을 할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암컷을 선택했대. 암컷을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6이죠. 60%가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암컷 중에서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암컷을 선택했는데 수컷으로 판정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제가 일단 약분하지 않고 쓰면 1000분의 얼마니? 392인가? 자, 얘는 1000분의 18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컷으로 판정했다라는 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수컷으로 판정할 확률은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실제로는 암컷인 경우면 이걸 적어야 돼, 이걸 적어야 돼. 이거 적어야 되지. 이거 적어야 됩니다. 암컷을 선택하고 수컷으로 판정한 이 케이스잖아. 늘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1000 분모 분자 약분하면 얘랑 얘 더하면 410 나오겠고 2로 약분 뭐 확률이 병신같이 나와. 맞나? 네, 205분의 9 나오네요. 205분의 9. 네, 됐습니까?